자, 주말 동안에는 매매를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솔직한 발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이 64.7K를 돌파를 해줘야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이 63K를 다시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횡보나 아니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63K에서 64.7K 이 안에서 머물 때는 굳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 저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에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 그저께인데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때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를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기 위한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나스닥 이때 제가 한 오후 5시쯤에 그저께 오후 5시쯤에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파동 이거 29,100포인트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저께 나스닥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걸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딱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내려가더라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CPI 발표가 좋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 스페이스X 항상이 어저께 이어지면서 나스닥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63K를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포지션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나스닥의 흐름이 무조건 비트코인과 연계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 같은 위험 자산군인 만큼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시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무슨 날이죠? 토요일이죠.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엄청 적어진 상황에서 굳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 이거를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 자금을 보게 되면 최근까지 미국 현물 ETF가 상당 부분 엄청난 자금의 유출이 이어졌었죠. 특히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루에 3억 달러에서 약 7억 달러까지 순 유출이 엄청 크게 발생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은 이 8만 달러부터 6만 달러 초반까지 그냥 큰 조정을 받았고 시장 분위기 역시 상당히 위축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죠. 6월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8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자체는 과거 강세장 당시에 수억 달러 유입과 비교하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죠. 지속적인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순유입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IT를 중심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에 시장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강한 매수세는 절대 아닙니다. 강한 매수세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적어도 기관들의 대규모 이탈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 일정이 남아져 있죠. 자, 그래서 현재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열리는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시장은 좀 판단하고 있는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번 회의 이후의 전망이겠죠. 12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딱 보이실 거예요. 지금 375에서 400bp 이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 가능성을 42%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0에서 425bp. 자, 이게 추가 인상 가능성.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를 2번 정도 올리는 거겠죠. 자, 이전보다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지만 그렇다고 빠른 완화 정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상당히 민감하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 주 FOMC에서 점도표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거나 추가 긴축 가능성이 강하게 언급된다면 현재의 안도 랠리는 다시 흔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엔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받고 있죠. 자, 첫 번째, ETF 자금 유출이 조금은 진정이 되면서 기관 매도 압력이 완화됐다는 점. 두 번째, 패드워치상 연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패드워치상 연말 추가 금리 가능성이 이전보다 소폭 낮아졌던 모습. 최대치로는 43에서 46%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두 가지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 시장에 기관 자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순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연준이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FOMC와 ETF 자금 흐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세를 돌려 나오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기는 어렵고 물론 트럼프가 정말 이란과의 서명을 통해서 종전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급등 가능성은 열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주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64.7K하고 63K 안에서 머물 때에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 구간에서 63K 돌파하기 전에 잡았다면 수익은 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주말 시장 동안 변동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차라리 64.7K를 돌파를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밤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일 아침이나 오후쯤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타점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말씀을 곧바로 드리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저께 오후 4시 28분쯤에 딱 이때입니다. 자,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최저점이 아니라 제가 예상하는 이 63K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FBG 안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낙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63K라는 이 벽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죠. 자, 물론 제가 예상하는 가장 큰 매물벽 일단 64K 도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64.7K를 돌파를 해야 그나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매매를 잠깐 멈추고 64.7K와 63K 안에서 머물 때에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매매를 통해서 한 구독자분께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독자분도 하루에 100불, 막 200불 이렇게 수익 보시던 분께서 정확히 하시니까 곡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손절이 조금 가득했고 청산이 가득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익을 쌓아 두시면서 나중에 정말 빅숏장이나 빅롱장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또는 타점이 정말 명확하다라고 생각 들 때에는 이렇게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자,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1월달의 고점과 2월달의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이 236 구간 위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236 구간에서 비비기를 보여주다가 이 382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23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체크했으니까 절반 구간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의 고점에서 이 6월달의 저점에다가 이 피보나치 값을 딱 그거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382 구간에 대해서 236 구간에 대해서 올라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두 번 정도 체크하면 절반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선이 됐든 어떤 시선이 됐든 70K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대로 자, 일단 전제 조건은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236 구간 위에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고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63K를 이탈하는 종가 마감, 일봉상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 밑에서 조금 더 횡보를 보여주거나 이 저점 라인 때까지 이탈할 수가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 정말 저점에서 모아갈 타점이라면 적어도 50K는 이탈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50K가 정말 올지 모르죠. 저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40% 정도. 지금으로선 40%입니다. 이 음봉이 나왔을 때까지는 70%였는데 지금은 이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저점에서 현물을 기다리다가 이거 놓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죠. 자, 이게 382 구간까지 올라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 맞고 딱 이거 찍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항 맞으면은 그냥 밀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현물을 정말 들어가려면 정말 안정적인 그 자리와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물을 뭐 이 밑에서 기다리든 이 위에서 불타기를 하든 이것만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겠죠. 물론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상승도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런 흐름이 발생된다면 그리고 현물 타점을 여기로 잡는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저께 이렇게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타점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익절가하고 손절가 모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시장은 손절을 정말 칼같이 해야 됩니다. 손절 칼같이 안 하면 특별한 이슈가 정말 갑자기 터졌을 때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심하게 흔들립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럴 때. 자, 여기서 올라온 게 한 1.5%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던 게 또 1.5% 정도.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던 게 어느 정도인가요? 자, 여기서 올라오는 게 2%가 넘습니다. 자, 우리가 뭐 고배를 해버리지 50배만 안 하면 청산은 안 당하겠지만 결국에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말 100% 확신은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아내야 됩니다. 결국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리 이런 자리들만 피하신다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고스란히 좀 챙기고 싶다. 손절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